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 박성식이라고 하고요. 문화예술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공통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하고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두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동영상은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의 공통 교양 과목인 문화예술 교육개론 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두 과목 모두 해당하는 그런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 과목 운영과 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과 또 이 수업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다들 이렇게 알다시피 예상하지 못한 이런 그 질병 관련된 문제 때문에 부득이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처음 수업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또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고 원치 않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정되어 있는 2주 동안의 동영상 수업을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각 전공 학과에서 듣는 문화예술 교육사 과목들 이외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두 과목이 있죠. 문화예술 교육 개론 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 두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그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듣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자격증이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 제도,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런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꾀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선택을 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교육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장르별 과정들을 들을 때 아마 교수님들에게도 간단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간단히 제가 한 번 더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시행이 됐고 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간단히 살펴보겠고요. 그럼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런 그 자격을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소양이라든가 또 준비 사항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 제도는 그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질 높고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문화예술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이 질이 높아지고 또 보편적으로 뭐 지역이라든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문화예술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현장에 문화예술 교육의 전문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를 양성을 하고 배출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사의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서 본격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정책화되어서 실시가 된 것은 2005년 정도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 그러면 정규 학과 과목 안에 뭐 예체능 수업들이 일부 있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일부 그런 예술 수업들이 있었지만 그것만 갖고는 이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켜 주는데 부족하다라는 반성들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문화예술 영역에 어떤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들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2005년 정도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보충 수업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시간이 남을 때 조금씩 해주거나 혹은 뭐 이렇게 다른 대체의 과목이 없을 때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수업들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 이 시기부터 2005년 무렵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제도가 이렇게 정식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령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을 하는 국가기관도 설립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술 강사 제도 등이 시행이 돼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강사들이 방과후 학교라든가 또는 정규 국가 과목에서 협업하는 형태로 초중고 주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이런 공교육 영역과 이렇게 연계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제도화돼서 2005년부터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 교육 진흥법에 의한 예술인 강사 제도들이 초기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많은 또 성과들을 거뒀지만 예술 강사들이 자기 장르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만화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뭐 이런 무용이라든가 자기 장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량들을 갖고 있었지만 전문적인 교육의 역량들, 교수학습법이라든가 교육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예술 장르의 전공자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예술 강사 일정한 자격을 얻으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예술적인 역량을 교육적으로 잘 이렇게 디자인해서 학생들과 공감을 나누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하게 한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 예술 강사가 어떤 역량과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보충 보완의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예술 강사 제도의 전문성과 교육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새로이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 현재의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대학교 학생들처럼 법령이 정하고 있는 9개의 장르가 있는데요. 9개 장르를 전공한 학생들 가운데 각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이행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락 없이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을 다 수강을 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문화예술 자격사 2급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요. 또 시민들 중에는 내가 문화예술 이런 대학 과정에서 학부 과정에서 전공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내가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아마 서울에 한 2개 학교 정도가 별도의 이런 일반 시민들 가운데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수 있는 대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일반 시민들 중에 뭐 고졸이어도 상관없고요. 일반 시민들 가운데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그런 정규 그런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 과정을 이수를 하면
또 그런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두 경우가 아닌 경우에 기존에 예술 강사로서 활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보수교육 측면에서 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일부 그런 과정을 이수를 하면 또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용이하게 문화예술 교육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은 역시 정규 대학 4년제 대학의 예술 관련 그런 학과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용이하게 문화예술사 2급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차후에 1급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학교는 1급 과정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1급 과정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한 이후에 1급까지 한번 따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고 필요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이수를 하시면 그 필요한 교육 과정과 관련된 또 활동에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맞추면 1급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4년제 대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학교는 몇 년 전에 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우리 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이 과정을 우리 학교에서도 유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용인대학교 문화예술 대학교의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전공자들이 본인이 희망을 하고 이 학과에서 준비되어 있는 개설 과목들과 또 문화예술 교육개론,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 두 가지 공통 교양 과목을 다 이수를 하면 졸업과 동시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우리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기존의 예술 강사 제도를 보완하면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 학교에서도 바로 2015년도부터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바로 이제 운영을 해 와서 우리 학교도 벌써 올해 한 6년, 5년, 6년 정도 이렇게 이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또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재 이르게 됐는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 하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역시 초중고 학교 이 초중고 이 공공 청소년 교육 영역에 있어서 방과 후 수업에 가장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술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연극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뭐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만화 이런 등등등의 영역에서 많은 초중고 학교들이 방과 후 수업에 그 많은 그 과목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에 한 70% 80% 정도 되는 과목들이 예체능 관련된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이 그 예체능 관련된 그 방과 후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수요들의 또 상당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방과 후 이 교실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여서 특히 이제 예술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예술 프로그램에 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또 그 밖에도 그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그 강좌 과정들이 공공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각 광역 지자체나 혹은 우리 용인시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문화재단들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단들이 각 지역의 그 문화예술 교육,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으로 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화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한 그 문화재단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에도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가져야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 문화재단들을 비롯한 이런 그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는 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도 교육 강사로서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는 또 예를 들면 뭐 군부대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뭐 양로원, 고아원 이런 식으로 약간 특수한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그 소외된 집단들을 위한 그런 대상의 또 사회 문화예술 교육들도 최근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재원들을 투자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그러한 영역에서의 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도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교육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공공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민간에서 운영되는 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에도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큰 마트들이라든가 백화점에 가면 문화센터들이 있죠.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들 운영을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는 또 상당 부분들이 예술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프로그램에도 그 프로그램의 설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갖고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인력으로 인정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수요는 아주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잘 준비하셔서 졸업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진출을 준비하셔도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사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수업 때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의실 수업이 시작하게 되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사이트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검색을 하거나 아르떼를 검색을 하시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시민들도 여러 가지 집단들 그룹들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살펴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일단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각각 전공들마다 어떤 영역의 어떤 유형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제가 한번 그 아르테 사이트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과정을 이해하시고, 이 공교육 영역에서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전문 인력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들 많은 수업들이 지금 현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열심히 성실히 이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마치고 그 문화예술 교육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은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안내들이 나갈 텐데, 그 부분도 제가 학기 말에 수업
마무리할 그 무렵에 제가 한 번 더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문화예술 교육개론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할 수 있을 과목 두 과목의 학생들을 위한 그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그 주차의 동영상 강의여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영역 가운데 특화되어 있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교육적으로 전개한다라고 예술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들이 실제로 현재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혼재돼서 이렇게 사업화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때 같이 좀 혼재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술 관점에서 예술의 교육적 확장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보느냐, 혹은 교육의 영역 가운데 문화예술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일부 영역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보느냐 하는 관점, 어떤 관점에서 출발을 하던 간에 문화예술 교육의 바탕에는 역시 예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역, 또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 갖는 다양한 그런 그 의미와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먼저 선행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도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교의 학생들, 우리 그 미래의 졸업 이후에 청년예술가의 삶을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예술적인 감성, 또 본인의 예술적인 창의력,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자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는 굉장히 훌륭한 문화예술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왜? 적어도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그 예술적 감성이나 예술적인 창의력, 그 역량들을 일정하게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적인 역량이 갖추어진 인력들이기 때문에 좋은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예술적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교육의 자산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감성과 창의력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개하고 싶은,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뭐 청소년들이든 일반 시민들이든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그 문화예술 교육의 대상들을 만났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전달해 줘야 될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성, 창의력,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나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 뭐 국악과 학생들이 좋은 국악 공연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악을 사랑하는 애호가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던가 레코딩을 해서 음원으로 유통을 한다, 이런 자기 장르만의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채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예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 예술 작품을 통해서 관객을 만나거나 뭐 대중을 만나, 이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유형의 활동들과 똑같이 예술의 바탕을 두고 있으나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예술을 통해서 학생들과 수강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다른 내용, 다른 감성, 다른 형식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이가 순수 예술 영역에서의 활동과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의 활동을 나눠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교육의 자산이지만, 그것이 교육적인 가치, 교육적인 논리, 교육적인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과 적절하게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 역시 획득할 수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예대 입시를 준비하려면 빠르면 뭐 중학생 때부터, 늦었던 학생들도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는 예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예술 교육들을 몇 년 이상 받아왔고, 또 이렇게 대학에 와서도 4년 동안 그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시 예술을 포함해서 예술 교육을 받아오면서 쭉 고민했던 자기 예술에 대한 어떤 메시지 준비,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장르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표현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것들과 함께 본인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갈고 닦았던 예술적인 기량을, 표현 기량이라든가 메시지 창작,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잘 또 디자인을 해야만 그것이 또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교육적인 가치, 논리, 방법으로서 수강생들에게 인정을 받는, 또 수강생들과 좋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왔던 예술적 고민과 함께 교육적 고민들이 같이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이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화예술대학교, 우리 용인대학교의 문화예술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는 것은 또 아니죠.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런 경험이 쉽지 않은 경험을, 이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꿈꿔왔고 앞으로 이제 그려보고 있는 본인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면, 예술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자기 예술을 바라보는, 자기 예술을 조망을 하는 그런 노력들과 시도들, 경험들을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예술을 한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만 좋은 문화예술 교육사, 또 그런 좋은 문화예술 교육사가 만들어내는 좋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기존의 예술 영역과 기존의 교육 영역과는 달리 하나의 뭐 교집합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예술 영역과 기존의 교육 영역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런 영역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에게 이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고민의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육적인 그런 가치, 논리를 빨리 자기의 감성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주 그냥 그냥 똑 부러지게 예를 들자면, 예술의 영역은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언어, 주관적인 표현들이 오히려 더 권장되는 그런 영역이라면, 교육의 영역은 주관적인 세계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성과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교육의 영역입니다. 예술이 주관적이라면 교육은 객관적이고, 예술이 감성적이라면 교육은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데 그동안에 문화예술대학교에서 각각 자기 장르 전공을 이렇게 쭉 준비해온 학생들도, 입시 예술부터 이렇게 입시 예술 교육부터 쭉 고민해왔던 학생들은 주로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사고, 이런 감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중점을 둬서 아마 생활들을 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이제 준비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니까. 다만 다른 청년 예술가들이 미처 고민하지 않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이 접근을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해서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청년 예술가들, 우리 예술학도들이 고민하지 않는 교육적인 영역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고민, 접근들을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이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표현, 설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 않은 그런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그런 교육적인 접근,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자기 예술을 교육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육적인 가치, 논리, 교육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역량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 지금 문화예술 교육개론,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 두 공통 과목을 포함을 해서 각 전공에서, 각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 장르별 교육 방법론들, 이런 것들, 이런 과목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예술 표현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적인 감성과 교육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어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예술의 영역 말고도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필수적인 영역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당장 우리가 먹는 것만 해도 음식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이고, 예를 들면 주택을 짓고 디자인한 그런 건축 문화들, 이런 다양한 문화들의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을 국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 시기부터 일반 성인들에게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그런 삶의 어떤 터전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술 정책 차원에서 예술가들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왜 국가가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영역들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들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 정책이 확대되고 강화되기를 바라겠지만,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놓고 많은 삶의 영역들이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예술가들이, 우리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 예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 국가적인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의 확대 강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논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 정책의 확대, 강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교육적인 가치를 설득을 하는 논리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할 시간에 차라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거 가르쳐라, 이런 주장을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아니다,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문화예술 교육이나 예술 정책의 가치가 어, 높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미리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학기에 문화예술 교육개론, 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 두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서 재밌는 교육 프로그램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예술 정책에 있어서 과연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우리는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예술의 가치, 예술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수업의 중요한 화두로 던져놓고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우리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현장에 나가서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활동을 할 때 자기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하다못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현장 나가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게 의견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예술 교육 할 시간에 차라리 애들한테 입시 수업 더 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아닙니다, 입시도 중요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같이 교육으로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교육적으로 제공이 되어야만 아이들의 그런 입시 준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나가서 교육과 관련된 많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하고의 그런 협업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그 고유한 영역들, 정체성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예술을 잘 모르는 예술 분야의 비전문가들에게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우리 논리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논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고민들을,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간 진화 역사에서 예술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화해 오면서 이 육체적인 진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진화, 문명의 진화까지도 우리는 만들어내 왔는데, 이런 진화 역사에서 예술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인간의 역사의 중요한 영역으로 성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화해 왔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예술이 그렇다면 인간에게 기여하는 바는 뭐냐? 인간의 삶에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 예술이라고 하는 활동이 인간들에게 기여하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울러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예술이 어떤 이유 때문에 형성되어서 어떻게 진화해 온 것이냐, 예술의 과거로부터 현재의 이런 진화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예술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술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화두로 던져놓고 한번 이번 학기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났을 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각자 어떤 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들의 고민들을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고민의 과정,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예술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예술은 인간에게 무엇으로 기여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또 이 조심해야 될 하나의 또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독립된 미적 영역이라는 본질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물론 우리 예술가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고유한 그런 예술의 차원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예술은 어느 영역에서는 인간들의 일상과 독립된 고유한 자기 영역을 갖고 있으나, 그런 그 영역 외에도 인간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보다 넓은 차원의 영역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인간들의 진화의 과정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진화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인간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면 예술은 인간들의 이런 삶의 다양한 영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특별한 영역에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인간들의 일상과 조금 동떨어져서 고유한 자기만의 어떤 표현, 사유의 어떤 영역들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으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감안을 하고 있어야만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이 영역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삶을 보다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서 보다 창의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술과 손을 잡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은 박성식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화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재라든가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화두는 예술은 독립된 미적 영역이라는 그런 본질주의를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될 예술의 그런 본성,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래적인 성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예술은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인간들의 진화에 기여하며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그런 중요한 복합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한 학기 쭉 한 4개월 정도 되겠죠. 15주, 16주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슈들을 살펴가 보면서 오늘 제가 던진 화두들에 대해서 학기 말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 또 어떤 내용들을 각자 가질 수 있을지 한번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예술 예술 영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그 가치, 교육적 가치, 삶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실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져봤던 예술의 진화적 가치에 대해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의 진화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디파인딩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우리 이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교육의 영역들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재와 실습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 개념 몇 가지만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용인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에서는 뭐 다른 많은 학교들이 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학교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안점들,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우리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술의 가치, 예술의 진화적인 가치, 예술의 교육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이 개념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창의력, 또 하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술의 교육적, 공공적 가치를 한번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창의력,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창의력이 없는 그 예술가가 좋은 예술 작품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창의력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 또한 예술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낼 수 있을까? 초중고 공교육 영역에서,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시민 사회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예술의 창의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육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의 교육적 공공적 가치를 조망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사가 왜 필요하고, 이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논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대학 학생들이 자기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새로운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국악과 학생들이 자기 국악에 대해서 가졌던 자부심, 무용과 학생들이 가졌던 무용에 대한 자부심, 연극과 영화에 대한 자부심, 뭐 회화에 대한 자부심, 이런 각각의 자부심들이 자기 장르 영역 안에서의 자부심들이 있었다면, 단순히 우리 장르 안에서 우리 예술을 애호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우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 예술이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자기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기 예술의 영역을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문화예술 교육사 두 공통 교양 과목의 주된 그런 운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문화예술 교육개론 수업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 실습 두 공통 교양 과목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 우리가 다른 일반인들에게 설득하고, 우리 교육이 이만큼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니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기여를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튼튼하게 갖춰 나가기 위해서 예술이 갖는 교육적 진화적 가치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까지 한번 나가보겠다. 그런데 그러한 예술이 갖는 교육적 진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포인트로서 창의력, 창의적 인재 육성,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을 설정을 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문화예술 교육 영역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적 방향성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과목, 문화예술 교육 개론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동영상 강의 첫 번째 주차 내용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예술 교육개론,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 실습 게시판에 가보시면 제가 공지사항란에 문화예술 교육개론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 실습 과목 두 과목 모두 모든 편성을 마쳐서 이미 그 편성표를 올려놨습니다. 그 파일로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그 두 수업에서 내가 어떤 모둠에 편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들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문화예술 교육개론부터 운영 방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 교육개론 수업은 이론과 토론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제가 이론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두 권의 얇은 책 두 권의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함께 토론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개론도 모든 편성들이 맞춰져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사이버 캠퍼스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전공을 제가 섞었습니다. 국악과, 연극영화과, 회화과, 미디어 디자인학과, 무용과, 이렇게 여러 학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공들을 섞어서 과를 섞어서 8개 모둠으로 편성을 해서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이 활동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재 발제. 좀 이따 제가 교재 말씀드릴 텐데, 교재의 맡은 부분들을 요약 발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발표하고 그 내용들 가운데 각 모둠에서 토론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토론 주제들을 설정을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가 이제 교재 발제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1모둠부터 8모둠까지 한 주에 한 모둠씩 그 내용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발제 한 번, 이게 모둠별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간고사 기간 전후로 문화예술 교육의 최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모둠별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날을 잡아서 모든 모둠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이슈 조사한 부분들 발표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학기 말에는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 방향성들을 나름대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토론과 교재 학습을 통해서 각 모둠별로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총망라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도들,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들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모둠별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재 발제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전후로 문화예술 교육의 최근 이슈 조사에서 발표하는 거, 또 학기 말에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 방향성 나름대로 자기 주장들 발표하는 거, 이렇게 세 번의 모둠 활동들 모든 모둠들이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두 가지 교재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이 하얀 표지의 책, 굉장히 얇죠. 이거 뭐 보는데 어렵지 않고 금방 다 볼 수 있는 이런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들, 왜 어떠한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졌고,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이런 그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과 개념들이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어렵지 않게 그런 책이어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 책은 문화예술 교육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빨간 표지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이정화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은 영국의 문화예술 교육의 대가인 존 소렐 경외에 여러분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문화예술 교육을 영국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을 해서 국가적인 투자를 해왔고, 또 그런 국가적인 투자가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창의력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얇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번 학기에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을 통해서 볼 텐데, 이 두 교재 제가 마찬가지로 그 사이버 캠퍼스에 설명해놨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이 책 뭐 문화예술 교육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학생들이니까 책 두 권 정도 구입해서 내가 평생 한번 필요할 때마다 보겠다는 학생들은 사서 봐도 상관없고요. 굳이 나는 이 책 뭐 직접 사고 싶지 않다 이런 학생들은 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개론 수업을 들은 그 주변에 같은 과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있겠죠. 있으면 빌려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그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혹은 빌려서 복사를 해서 재본해서 와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건 빌려서 보건 뭐 굳이 그건 제가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자기 좋은 방식대로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번 학기에 문화예술 교육개론 수업에서는 이론과 토론 중심이기 때문에 두 권의 교재를 통해서 이론 학습과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이제 강의실 강의가 시작이 되게 되면 매 주마다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는 이론 수업을 앞부터 진행을 할 거고, 모든 발표를 하는 그런 그 교재 발제를 모둠별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면 각 모둠별로 발표 내용과 질의응답 토론 주제 발표까지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그 각 모둠별 토론과 토론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남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그 모둠별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드리는 보충 강의까지, 이렇게 해서 한 주차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이슈 발표라든가 또 방향성 발표, 이 시간에는 그 모둠들이 한 하루에 8모둠이 다 자기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은 두 번에 걸쳐서 따로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두 권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평가 기준은 문화예술 교육개론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모둠활동 15점, 출석 및 태도 15점 모두 100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기말에는 시험 형식으로 꼭 제가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모둠 활동은 제가 배점을 많이 높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모둠 활동에 너무 제가 비중을 높이면 모둠별로 이렇게 너무 경쟁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모둠 활동의 배점은 조금 이렇게 줄여놨지만, 모둠 활동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 그 모둠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앞선 수업에서도 많은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모둠 활동, 특히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모둠 활동 비중은 적지만 모둠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개론 운영 방식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문화예술교육개론 수업은 이론과 토론 중심이었다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은 현장 실습 과목입니다. 원래 그 과목 자체가. 그래서 사례 탐구와 현장 체험 및 토론 중심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의 이론 강의는 최대한 그 비중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각각의 그 학생들이 한번 탐구해 보고 싶은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례 탐구들, 현장 탐방 체험들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과 또 운영 그 방침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학생들 위주로 제가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은 4개 모둠으로 현재 편성을 해서 제가 공지를 해놨는데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은 사례 탐구와 현장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전공을 섞어 놓으면 같은 모둠에서 이렇게 관심 갖는 분야가 나눠지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어서 모둠별로 이렇게 좀 공통된 관심사를 기준으로 사례 탐구라든가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전공별로 4개 모둠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그 전공 중에 인원이 좀 작아서 이렇게 조금 그 두 전공이 모여 있는 모둠이 있는데 그 모둠 같은 경우는 우리 대면 강의실 강의가 시작하는 첫 주에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그 원하는 그런 그 모둠 편성에 있어서 좀 제가 의견을 들어서 일부는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재 기본은 4개 모둠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기본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에서 모둠 활동은 크게 3가지 마찬가지로 3가지 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사례 조사 발표를 모둠별로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장 탐방 및 탐방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학기 말에는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을 모둠별로 준비해서 30분 내외 정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나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연하는 그런 시간을 학기 말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의실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모여서 수업을 하는 날도 있고 현장 탐방을 하는 날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현장 탐방 현장을 선택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제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일정상으로는 2번의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 특강도 제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좀 잘 잡혀서 이렇게 현장 탐방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분들 모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현재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우리 기대와 달리 이렇게 좀 진정이 늦어지면 특강이라든가 현장 탐방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미리 제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은 평가 기준이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모둠활동 25점, 출석 및 태도 15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치될 수 있고 학기말 기말고사는 반드시 시험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목은 모둠별 실습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모둠활동 배점이 문화예술 교육 개론과 달리 10점도 높은 25점으로 진행됩니다. 또 출석 및 태도는 그대로 15점이고요. 그래서 수업의 특성상 모둠 활동의 평가 배점이 다소 높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개론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 실습 2과목 모두 각 모둠별 대표 선정을 첫 대면 강의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모둠별로 우리 학사 일정의 변화라든가 혹은 또 그 일정상의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우리 교육 과정에 있어서 내용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둠별 대표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분들이 희생 좀 해주시는 거죠. 심부름 좀 해주시고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그 분들을 좀 그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그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 수업에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운영 방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분간은 사이버 캠퍼스 우리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을 좀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3월 3주 4주까지 해서 동영상 강의 끝나고 3월 5주부터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뭐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 상황들이 좀 유동적인 측면들이 많아서 그런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많은 학생들에게 동시에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공지사항 게시판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일이 연락을 드리기가 어렵고, 또 전공들이 다 달라서 제가 조교님들한테 뭘 부탁드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없더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들어오셔가지고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 달라. 세 가지 어떤 내용들이 공지가 나갈 거냐면, 동영상 강의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할 겁니다. 지금 이 수업도 동영상 강의, 지금 이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은 그 유튜브 링크 타고 들어와서 아마 지금 듣고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번 2주차 동영상 강의도 링크 주소를 우리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겠다. 사이버 캠퍼스. 자, 두 번째,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강의 일정들이 만약에 변동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우리 수업을 앞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변동 사항들도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 변화가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강의 일정 변동이나 혹은 동영상 강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변동 사항을 제가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지하겠다. 세 번째, 동영상 강의에 따른 과제물. 오늘은 과제물이 없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과제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 강의에 따른 과제물 공지도 제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사이버 캠퍼스 문화예술 교육개론 듣는 학생들은 문화예술 교육개론 과목의 공지사항 게시판, 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 듣는 학생들은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동영상 강의 업데이트 링크, 그 다음에 만약에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공지, 또 동영상 강의에 따른 과제 공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놓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괜히 의도하지 않았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공지사항,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공통교양 과목 두 과목 수업 듣는 학생들과 함께 한번 첫 번째 동영상 강의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카메라 보고 이렇게 떠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저도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고,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학생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낯선 교육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달받을 때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게 어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게 또 불편한 점이 많지 않을까, 뭐 말도 너무 빠르다거나, 뭐 발음이 좀 귀에 잘 안 들어온다라든가,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저도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한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 수업을 하기 이전에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가, 또 문화예술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두 가지, 동영상 자료 하나, 그다음에 텍스트 자료 하나를
보는 것으로 다음 주 동영상 강의는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실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 두 수업 모두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1, 2주를 먼저 하고 각 모둠별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이후에 모둠 활동들은 그 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시간 여유를 조금 갖고자 하니까 일정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하나 까먹었는데 사이버 캠퍼스 과목 방에 들어가시면 강의 자료실에 각각 제가 그 수업 때 첫 번째 강의실 수업 때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그 강의 자료들이 각각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의 강의 자료실에 있는 강의 자료들 각자 다운받아서 출력하거나 혹은 그 파일로 준비해서 지참해서 수업에 오시면 첫 번째 그 대면 강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3월 5주차에 첫 번째 강의실 강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그 강의실 수업은 강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강의 자료들도 확인해 주시고 출력하거나 파일 다운받아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저 동영상 강의 1시간이 넘으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시간 안에 제가 좀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게 능숙하지 않은 동영상 강의 진행이어서 들으시는데 불편함들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강의실에서 제가 만나게 되면 강의실 강의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재밌고 어렵지 않게 강의실에서 만나서 좋은 문화예술 교육 과정 수업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거고요. 또 남은 이 동영상 과목, 동영상 강의라든가 이런 비대면 강의들 같이 여러분들 뭐 이 수업뿐만 아니라 많이 지금 듣고 계실 텐데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2주간의 비대면 수업 기간 잘 집중해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대면 강의, 강의실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그 원활하게 준비된 수업 내용들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오늘 첫 번째 동영상 강의 들어주셔서 문화예술 교육개론 또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이 두 과목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두 번째 동영상 강의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